혹시 잠잘 때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의 뇌와 심장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호흡기 심장 환자를 진료해온 서울대병원 내과의 김도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자는 습관이 곧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콧꼬리를 단순한 생활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콧꼬리 뒤에 숨어 있는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건강하던 45세 남성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죠. 가족력도 없고 흡연도 안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아내분이 우연히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따로 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심장질환 환자들의 수면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심장병 환자의 70% 이상이 심한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면 진단을 내립니다. 심한 경우 시간당 30회 이상 숨이 멈추는 분들도 있죠. 하룻밤에 240번 이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제때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정호 씨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2세 이정호 씨는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따르면 밤마다 숨이 막히듯 코를 골았고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자기 호흡이 멈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방세동, 즉 부정맥의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이정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새벽 3시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아내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죠. 남편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1분 가까이 숨이 멈춰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됐습니다. 이정호 씨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금연, 절주, 매일 1시간씩 산책까지 모범적인 건강관리를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저는 수면 습관을 물어봤습니다. 아내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콧꼬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숨이 컥컥 막히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10초, 20초가 지나면 푸하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정호 씨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잘 잤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좀 피곤하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죠. 많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죠. 시간당 무호흡 횟수가 42회.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는 정상인의 95% 이상에서 때로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해발 4,000m 고산지대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검사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이정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숨을 안 쉬었단 말입니까? 거의 죽은 사람 같네요. 맞습니다. 매일 밤 수백 번씩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비대가 발견됐고
24시간 혈압 측정에서는 야간 고혈압이 확인됐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면 뇌와 심장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되면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전신의 근육이 이완됩니다. 목구멍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 근육이 너무 이완되면 기도를 막는다는 겁니다. 특히 비만인 경우 목 주변 지방이 기도를 압박해 더욱 쉽게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뇌는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즉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치솟습니다. 평상시 120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룻밤에 수십, 수백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밤새 전력 질주를 하는 셈입니다. 당연히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심장병 발생률은 정상인의 3배 이상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산소 부족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죠. 더 무서운 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면 중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0%입니다. 20%가 5년 내에 사망한다는 뜻이죠. 주요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이는 일부 암보다도 나쁜 수치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이 모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의 경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후 체중을 8kg 감량하고 저녁 술과 야식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무호흡 치료 기구를 사용하며 숙면을 되찾았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부정맥 증상이 호전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양압기 치료였습니다. CPAP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자는 동안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일주일 후 이정호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면이구나 싶었죠. 아내분도 기뻐하셨습니다. 콧골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죠. 두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키 170cm에 체중 78kg로 비만은 아니었지만 복부 비만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8kg를 감량했습니다. 특히 복부 둘레를 10cm 줄였죠. 저녁 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엔 저녁 식사 후 맥주 한두 캔을 즐겼는데 완전히 끊었습니다. 알코올은 목구멍 근육을 더욱 이완시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거든요. 야식도 끊었습니다. 위에 음식이 차면 횡격막이 올라가 호흡을 방해합니다. 수면 자세도 교정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습니다.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였죠. 테니스공을 등에 붙여 똑바로 눕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간당 무호흡 횟수가 42회에서 5회로 줄었습니다. 정상 범위에 들어온 거죠.
혈압도 14,090에서 12,080으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심방세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 비대가 호전됐고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심장약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낮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운전할 때도 안전해졌고요.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정호 씨의 말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가 단순히 콧거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줄이십시오. 복부 지방이 줄면 기도 압박이 완화됩니다. 둘째, 저녁 늦은 음주와 과식을 피하십시오. 기도를 좁히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정확한 수면 검사를 통해 CPAP 같은 치료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0% 줄면 수면 무호흡 지수가 2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목둘레가 중요합니다. 남성은 43cm, 여성은 40cm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죠. 뱃살이 늘면 횡격막이 올라가 폐 용적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줄여 기도 주변 근육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목과 혀 근육 운동이 도움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습관 개선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 유제품,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위산 역류를 일으켜 기도를 자극합니다. 알코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 잠은 빨리 들지만 목구멍 근육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수면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안전한 약을 처방받으세요. 멜라토닌 같은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가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큰 소리의 콧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아침 두통,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야간 빈뇨.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하룻밤 입원해서 받는 정밀 검사입니다. 뇌아파, 안구운동, 근전도, 심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번거롭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엔 집에서 하는 간이 검사도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치료 옵션도 다양합니다. 경증이면 구강 내 장치로도 충분합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 기도를 넓히는 장치죠. 중증이면 CPAP 필수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도 옵션이지만 성공률이 50% 정도라 신중해야 합니다. 콧골이 피곤해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넘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10년간 콧골이를 방치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죠. 다행히 제때 치료해서 회복했지만 늦었다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코를 골아? 숨이 멈추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만약 그렇다면 내일 당장 병원을 예약하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
호흡 기내과 어디든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녹음 앱을 활용하세요. 자는 동안 녹음해서 콧골이나 무호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 90% 이하로 떨어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CPAP 치료를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심장병 위험은 정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삶의 질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술은 건너뛰세요.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씨가 제게 한 말을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운이 좋았어요. 죽기 전에 병을 발견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제 같은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알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고혈압을 약 없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